김무성 대표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데 이제 조만간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걸그룹들이 등장하는 K-팝 공연을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김정환 기자와 함께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환 기자. 네. 활짝 웃었겠어요, 또. 아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아주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유명한 한류 스타들이요. 어디에서 공연을 했냐 하면 미국의 유명한 스타들도 무대에 서기 어려운 LA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한류 공연을 펼쳤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시스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얼굴로? 잘 아시네요. 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수십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대형 실내 콘서트장인데요. 마이클 잭슨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다양한 팝스타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한류 스타들 나와서 지금 열광적인 팬들의 박수 세례를 받고 있죠. 예. 다니엘 헤이의 모습도 보이시는데요. 이 안에 어딘가에 김무성 대표가 앉아있다. 그렇죠. 예. 저기서 저 공연을 아주 흡족한 모습으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하고 지금 저 모습입니다. 표정이 뭐 이렇게 환하게 웃는 표정은 아니네요. 뭔가 좀 스포트라이트에 좀 기가 눌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슈퍼주니어라던가 우리나라의 저 그룹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권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흡족한 표정으로 우리 정치인들도 저 공연을 관람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박서훈 논설위원. 네. 김무성 대표 이제 방미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네. 상당히 국내 언론에서 관심을 받았고 네. 또 그러더라고요. 뭐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전화도 많이 하고 뭐 좀 줄을 서려는 듯한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된다. 현지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던데 네. 당내 입지가 더 강화될 것도 같고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도 강화된 것도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진 방미였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일부는 뭐 좀 신중치 못한 발언 때문에 비판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더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국내외의 그 보수적 지지층, 새누리당 지지층한테는 확고부동한 어떤 대선 주자로서 특히 그 LA에서 보니까 그 한인 그 예비역 그 모임에 예. 김무성 대표를 딱 보고 차렷, 경례! 거수 경례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보수파에서의 그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 네. 그런 어떤 데 대한 기대를 반영해주고 또한 지금 지지율도 보면은 방미를 계기로 해서 조금씩 오히려 더 계속 독주하는 이렇게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확고한 본인은 결산해볼 때 소득을 거뒀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이제 정교한 내실 있게 특히 외교 안보적 어떤 그러한 미묘한 데 대해서 더 다듬어져야 된다. 예. 이러한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31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포 간담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이회창 전 총재, 박근혜 대표 시절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동포 간담회를 갖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웠는데 오늘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감개무량하다. 일단 이번 방미에서는 내가 대권 주자로서 아직은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런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떤 대망의 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그러게요. 가능하게 해봅니다. 실제 그 자리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가 그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자리에 서보나 예.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LA에서 동포간담회는 원래 500여 석을 모일 수 있는 자리인데 1,300여 명이 모여서 아주 그 열기를 뿜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로이스 미 하원 의원장도 나와서 이게 단순히 정당 외교가 아니라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데뷔전을 본인이 좀 치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다면서요. 만족하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움도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상하원 원내대표 민주당 공화당 사람들을 만났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 등과 같은 행정부의 어떤 주요한 인사들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표했지만 기자들한테 너희들이 판단해라라고 얘기하면서도 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잘 치렀다 하면서 내심 만족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점수는 너희가 매겨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야당 얘기로 또 하나 좀 가봐야 될 텐데 박서훈 논설위원.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요즘에 이제 이름을 좀 외울만 하니까 네. 이름 바꾼다고요. 네. 예. 지금 그 보면은 당명에 대해서 이제 혁신위에서도 그렇고 특히 그 손혜원 홍보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요새 영입을 해서 이제 뭐 디스로 한참
그 새정치연합에 돌아선 관심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끄는데 이바지하고 있는데 특히 당명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했고 지금 안철수 의원도 근본적으로 내용이 중요하지 당명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변화된다면 바꿀 수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여지를 동의를 열어놓고 예. 있고 특히 그 문재인 대표는 그 공식적으로 또 김한길 전 대표도 보면 그 상대가 그 새정치연합 합칠 때 안철수 의원을 배려는 해야 되지만 필요가 있다면 바꿀 수 있다라는 입장을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명 개정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 궁금한 게 이제 저분들이 쓰고 싶은 게 이제 다시 또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민주당? 네, 그렇죠. 그죠? 호남 얘기, 예. 호남 정서가 배어 있는 민주당이라는 걸 쓰고 싶은 건데 네. 지금 못 쓰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지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딱 엑기스만 짜서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예. 전통적인 그 야당 지지자들 그리고 특히 호남층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바로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은데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바로 몇 년 전에 그 일부 과거에 민주당에 있던 당원들이 강신성이라고 하는 그 분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당명을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등록을 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그맣지만 이미 지난해 등록된 당이 있기 때문에 정당법 41조에 보면은 그 내용, 당명을 혼동하게 할 수 있는 분명하게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당명은 유사당명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쓸 수 없을 뿐더러 만일에 거기에 수식어를 붙인 뭐 참여민주당, 무슨 민주당 이렇게 전통적인 그 방식으로 할래도 역시 악칭은 민주당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고민이 있어서 아마 저 이름을 사용하려면 기존의 조그만 민주당을 M&A를 해서 합당을 해서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 조그만 민주당이 그걸 노리고 알박기를 한 거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사실. 예. 네. 당명 너무 자주 바꿔가지고요. 국민들도 참 혼란스러울 텐데 이제 그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당명 바꾼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내용이 달라져야겠죠. 내용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국민들은 아마 그걸 보고 있을 겁니다.